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삶을 통째로 집어삼킨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악마 같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메소드급 연기력을 가진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저는 28살 늦깎이로 공무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누나가 가장 역할을 하며 어렵게 자라왔기에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결혼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어요. 당장 결혼하지 않으면 헤어지자며 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치위생사로 일해서 모은 돈이 있다. 친정에서도 보태준다. 당신 아들은 공무원이라 대출도 잘 나올 테니 결혼을 허락해달라. 아주 야무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에 넘어가 살던 집을 전세 놓고 6천만 원 정도는 보태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옥의 서막을 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부터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술만 마시면 저희 어머니와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울부짖었어요. 특히 저희 누나가 시댁에서 좋은 예물을 받아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집안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자기는 다이아 3부짜리 반지를 받았는데 누나는 왜 더 좋은 걸 받냐며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지며 악을 썼어요. 저는 철부지처럼 누나에게 누나가 받은 혼수 우리 집에 가져오지 마. 우리 또 싸워. 라고 말하는 멍청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약속했던 6천만 원. 저희 어머니 가게가 힘들어져서 그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아내는 악귀처럼 변했습니다. 너네 엄마 사기꾼 아니야? 거지랑 결혼했더니 집안 전체가 거지였네. 너 같은 거지는 바닥에서 자. 아내는 제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잠자는 제 등을 손톱으로 피가 날 때까지 핥히고 머리채를 잡고 온몸을 꼬집어 시퍼런 멍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에 남자라는 이유로 그저 그 폭력을 온몸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견디다 못해 장인 장모님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자기 딸 성격을 아셨는지 제 앞에서 딸을 혼내는 척하며 저를 달래 다시 잘해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또 저희 누나에게 전화해 싸운 이야기를 늘어놓자 만삭이었던 누나가 저를 나무랐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손톱에 긁혀 피가 맺힌 등과 멍든 팔사진을 찍어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충격을 받은 누나는 아내를 불러내 따졌고 그러자 아내는 만삭인 제 누나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지금 임신해서 내가 참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을 하더니 아내는 만삭인 제 누나를 그대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날 누나는 혈압 상승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조카는 무사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챙겼습니다. 제가 진짜 이혼할 줄은 몰랐던 아내는 제가 일하는 곳 옥상까지 쫓아와 뛰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다시 잘해보자고 애원했어요. 딸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다 못한 장인어른까지 저를 찾아와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비셨습니다. 결국 저는 바보같이 그 손을 다시 잡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지만 그 아이는 아픈 몸으로 태어나서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에 몸부림치는 아내를 위해 누나는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보약과 건강식품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약을 보자마자 가위로 전부 잘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은 아내의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해 누나에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아내를 달래기만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다시 아이를 가졌고 다행히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볼모로 다시 그 6천만 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 안 주면 당신 아들 평생 볼 생각 마. 당신네 가족한텐 털끝 하나 안 보여줄 거니까. 그 후로 저희 어머니와 누나는 손주, 조카를 명절에나 겨우 두어 시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집에 돌아오면 온갖 욕설과 모욕을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그저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가 모두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등신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갔고 아내는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가게를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은 당연히 어머니가 주기로 했던 그 6천만 원이었죠. 저는 결국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려주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제 친구가, 전기공사는 제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하지만 개업식 날 아내는 저희 아버지에게만 연락하고 돈을 안 준 저희 어머니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픈 아내를 위해 가게 운영을 도맡았어요. 장모님과 함께 새벽부터 장을 보고 가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병상에 누워서도 저를 향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픈 딸이 안쓰러웠던 장모님은 이제 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아내의 편에 서서 오히려 저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자네가 뭘 잘못했길래 내 딸이 저러겠나. 그 모습을 제 5살 아들이 모두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침대 밑에서 소형 녹음기를 발견한 것이. 그날 이후 저도 살아남기 위해 녹음과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녹음을 한다는 것을 눈치채자
메소드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제 앞에서 넘어지며 악,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라고 소리치며 녹음을 하더군요. 제가 대꾸하지 않으면 너 어제 성매매하고 들어왔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던져 제가 대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팔을 조금만 건드려도 과장되게 넘어지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가정폭력 현장인데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무서워 죽겠어요. 제발 와주세요. 경찰이 출동하고 제가 조사를 받는 동안 아내는 갑자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사를 끝까지 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해지니까요. 하지만 취소를 하면 남편의 폭력이 있었지만 아내의 선처로 취소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공무원인 제게 치명적인 입건 기록을 남기기 위한 수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밀한 계획의 배후에는 현직 경찰인 아내의 남동생 바로 제 처남이 있었습니다. 현직 경찰이 자신의 누나에게 공무원인 남편을 파멸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신고 기록만 남겨도 불리해진다. 무혐의 나기 전에 취소해라. 이 악마의 속삭임을 한 사람이 과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일 수 있습니까? 지난 8월 아내는 또다시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5살짜리 제 아들은 자기 여행 가방에 장난감과 옷을 꾸역꾸역 챙겨넣고 울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정말 버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아동상담센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그제야 당황한 아내는 자기가 양육권을 포기할 테니 거액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와 그 경찰 동생이 노리는 것은 공무원인 저에게 반복적으로 흠집을 내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뒤 거액의 재산과 위자료를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는 저희 아버지께 전화해서 제가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하니 이유식 가게, 전세 가게, 집까지 전부 자기 앞으로 넘기면 친권과 양육권을 주겠다는 카톡을 30개 넘게 보냈습니다. 아이는 그저 돈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휴직을 신청했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내의 거짓 연기가 담긴 모든 영상과 녹음, 침대 밑에서 발견한 녹음기, 아들의 피눈물 나는 증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한 악마, 처남의 실체까지.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 설 겁니다. 그 남매가 원하는 것이 제 파멸이라고요. 천만에요.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있고 제 자식보다 저를 더 아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리고 제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되어줄 겁니다. 저와 제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